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네, 국장님.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수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책임 국장님으로서 좀 여러 가지로 무거움도 있을 텐데요. 특히 지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이게 지금 내년도 5월 2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월 23일 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연장을 결정할 때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이겁니다. 친환경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의 산업위기 특별지역이 9개 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위기지역이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도시, 이건 이제 사실 거제가 유일합니다. 산업도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소도시에서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그 지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 통영, 고성 이 지역별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별로 차별화시켜서 지금까지 대응 왔는지 이 정책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은 거제, 통영, 고성 또 창원이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또 연구개발, 수출 지원, 또 고용 안정 지원, 또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전반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수소 미래 자동차 분야, 또 고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분야인 LNG 벙커링, 또한 무인 항공기 분야 등 대체 보안 산업들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제와 통영 같은 경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또 도심 재생, 또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형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에 한 6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17개 사업 523억 원, 또 대체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 미래차 등 신기술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12개 사업에 약 1,9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제시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 또 청년 일자리 도움 사업, 청년 창업 도움 사업 등 3개 사업에 한 121억 원, 또 거제 고현 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개 사업에 136억 원, 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등 2개 사업에 20억 원, 또 관광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한 5개 사업에 9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에는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 또 남방산공원 디지털 파크 조성 등 7개 사업에 약 2,7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봉평지구 정량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한 559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7개 사업과 부장교 설치 사업 등에 한 127억 원, 또 LNG 벙커링과 무인기 종합타운 등에 1,200억 원 정도, 또 희망근로 사업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34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생산업에 대한 성장 촉진, 또 성숙기 산업에 대한 재편, 또 연구 개발 및 교육, 이게 사실 지금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에 내려야 될 처방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 주신 사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네요. 이게 이 도정질에서 짧은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지역의 산업 주체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합심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는 부분만 처방전을 내리기에 급급한 상황 이렇게 보입니다. 좀 지방정부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 제 역할을 좀 찾는 것 매우 의미가 있겠다고 보는데, 아직 그 부분은 많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자면, 지금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또 고용 위기 지역 이 지정을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후행 지표를 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야 지정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안을 찾는 것도 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 집행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선행 지표를 좀 개발을 좀 해서 미리 좀 예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사실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이나.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이걸 좀 만들어서 미리 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전 대응하는, 이거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산업 구조 개선 펀드 400억 추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상황이 지금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보다 좀 사실은 이게 산업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려면 많은 예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광역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소위 권역별 지방 발전 기금 이걸 좀 조성해서 바로 이런 산업 위기, 고용 위기 크게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특정 통계나 지표 등을 활용해서 위기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예보 모델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에서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이 부분을 분석해서 지역의 고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고용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좀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고용의 주무국이 이제 일자리 경제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선제 대응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고용위기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약 한 100억 원 정도를 지금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구조펀드 400억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구조펀드는 조선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관련 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월 18년도 6월에 한국모태펀드 200원과 나우 IB 캐피탈 등 9개 조합원들의 200원을 출자를 받아서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는 10억 원을 출자했고, 경남은행이 30억 원을 각각 출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4개사가 총 160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1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부울경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든지 활용 방안, 또 분배 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우선적으로 좀 합의가 선행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에서도
그 유산 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국회에서 상정되어서 산자위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보면 경제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그 협의를 좀 해나가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걸 준비를 했는데 대우조선 지금 현대중공하고 합병되는 부분 요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그 합병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하고 예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8일에 그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그 본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의 그 대우조선해양 그 인수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외 6개국의 그 공정거래 당국의 그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지난해 10월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 이유라든지 일본, 중국, 그 싱가포르 등은 2단계 정밀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심사의 최대 관문이고 그 타국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이후의 2단계 심사가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유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 심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그 경쟁국들의 심사 일정도 다소 좀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국내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두 기업의 그 결합으로 인해서 독과점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우해양조선 합병 당사자들은 조선업의 조선업은 발주처가 우위를 점하는 업종의 그 특성 때문에 빅2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심사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쉽게 그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합병이 성사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경우에 각각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준비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 합병과 관련해서 뭐 전문기관이나 뭐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이나 용역을 뭐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이번 그 현대중공업의 대우인수 그 합병은 국내 조선 산업 내에 그 공급 과잉과 과다출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그 해소하고 또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대우조선 합병 추진으로 지역의 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들의 그 물량 감소 등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그 지난해 2월에 그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두 기업의 결합이 그 지역 경제와 그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지난해 그 3월 8일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 발표한 그 상생발전 그 방안을 보시면 그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또 근로자의 고용 안정 약속, 또 협력업체의 지속 거래선 유지 그 보장 등 지역의 의견 등을 좀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도는 그 산업부와 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그 고용의 안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그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 합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산되는 경우에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병이 되는 경우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뭐 염려하는 부분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준비돼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크게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 자리에 할 수도 없지만 이걸 좀 전문적으로 영역을 주거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이 대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현재 조선산업발전 민관협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영역을 통해서라도 영역 업체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모으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모으고 그 속에서 우리 좀 이 지방 정부가
좀 역할을 좀 찾을 수 있는 이걸 좀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데 그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산업혁신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해양수산국장 김충건입니다. 공유수면 이 매립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불법 매립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연안 바닷가를 관리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구체적인 절차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공유수면은 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공유수면 점사용은 시장군수가 이제 허가 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매립은 매립 면적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 아예 그 소규모 매립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리고 1,000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는 시도지사,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립 면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의 그 관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매년 그 반기별로 그 관할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저희가 그 51건을 적발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원상회복, 또 고발 조치, 또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2페이지 화면을 좀 주시겠습니까? 시군별 불법 무단 점사용 허용 현황 개선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도요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인식한 지가 오래됐는데 2018년도 위에 개선한 게 한 건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유수면의 이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 도내 연안 7개 시군에서 바닷가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태 조사 결과 관련 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시설되어 왔던 그런 해안 도로나 물량장 그리고 방파제 등이 23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유수면의 이용과 관리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9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의무면제 등 조치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그 의무면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공유수면 관리청이 시군하고 같이 그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원상회복이나 의무면제 등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부터 자료를 3가지를 받았습니다. 불법 매립 무단 점용 237건 자료, 또 2010년도에 용역조사를 해서 해안가 미등록 토지가 1074건 있다고 하는 자료, 또 경남 물양장 전수조사한 현황 자료 278개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3개가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상황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를테면 물양장만 하더라도 지금 관리되고 있는 전수자 현황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경남에 1000여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8개밖에 없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항공 사진하고 지적 공부를 비교를 좀 하면서 1시간 정도를 뒤져봤는데 거제, 통영, 고성 1시간 만에 찾아낸 미등록 매립지로 보이는 곳이 한 20여 개 정도. 제가 사진까지 캡처를 했는데 여기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미등록 토지가 1740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걸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매립을 하게 되면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실제 효용은 그 많은 비용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대체로 아마 행정 비용이 집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미등록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장 278개소는 당시 그 위원님이 서면 질문하실 때 최근 5년간 조성된 물량장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재 있는 물량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의항이 567개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물량장을 하면 아마 개소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거는 5년간 조성된 물량장으로 자료를 제출됐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지 정보가의
해안가 미등록 토지 1,700사건의 157만 제곱미터는 2010년도에 이제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조사한 그 해안가의 자연 형성지가 643개소에 126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해안가 미등록 토지 자료에는 바닷가의 자연 형성지 외에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미등록된 그 해안가와 가까이 있는 육지부에 그런 토지로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바닷가에 그 자연 형성된 그 당시 실태 조사를 해서 형성된 그 643개소 126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그 사구나 갯벌 등과 같이 연안 왕충지로 해서 자연해안으로 특별관리 조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것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촌어항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제 지정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든 이걸 저희 도정질에서 다루려면 이것만 가지고 다루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게 다 문제가 없도록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한번 도정질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인 그 실태 조사를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충근 해양수산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 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지사님께 의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신용 등급 낮은 저 신용 등급에 대한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외에 플러스 알파 이게 대응책이 좀 있는지 요거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이 성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게 굉장히 대응책이 달라져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대안 이 부분을 좀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송호성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또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 8등급은 그래도 좀 낮습니다. 9등급, 10등급은 거의 7, 80%가 신용불량이거나 아니면 연체 중이거나 하는 이유로 경남 지역 신보에 신청을 하더라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까 7등급 이하가 약 40억 원, 아니 400건에 70억 원이었나요? 잠깐만요. 지금 7등급 이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7, 8등급이고요. 9등급 이하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신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9, 10등급에 사실상 한계 자영업, 한계 소상공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빚을 지우는 방식, 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생계비 지원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자영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이에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럴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폐업하려고 해도 폐업 비용이 들거든요. 100~200만 원 이상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라 그런 분들에게는 폐업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고용 지원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다음 고용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도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지원 대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계비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제안에 따라서 협조해준 그런 사업장에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영 컨설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우조선 합병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앞에서 산업혁신국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6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EU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심사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EU의 심사인데 EU의 심사가 이제 2차 정밀 심사에 들어가 있고 현재로는 7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실제 합병 승인이 어떤 방식으로 날지 또는 EU가 어떤 요구사항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합병 성사 여부나 또는 합병이 되더라도 이 LNG의 뭐 기술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그 조선 생산국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좀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구체적인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선산업민간협의체와 함께 그 부분은 기업 결합 심사 진행 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성사가 되든 되지 않던 기업 합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준비가 좀 일정 정도 예측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업 결합 심사가 사실상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각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다 마무리되고 하는데도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부분은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그 시간에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우조선 합병 여부 방향이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성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 지금 성면 건축물 현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난번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미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예, 지금 학교 그 건축물 성면 언제까지 완전히 제거를 할 계획인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좀 말씀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773억 5,39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부터 연간 평균 약 한 3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 면적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191만 1,110제곱미터입니다.
페이지 7번 페이지 좀 떼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성면 해제 작업 안정평가 D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D등급의 사유가 이제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평가. 이 위에 4가지, 5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이 성면 작업을 했던 분들 중에서 이 등급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페이지 8페이지를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D등급 업체가 13%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적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9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D등급이 10%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2018년 11월 27일에 공관 경상남도교육청 학회성면 해체제거 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은 적격 심사 항목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3년간 공사 이행 실적이고요, 즉 성면 제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신용 평가 등급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입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추정 가격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억 원 이상 공사는 배점 한도가 각각 15점, 15점, 70점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공사는 배점 한도가 각각 10점, 10점, 80점. 1억 원 미만 공사는 배점 한도가 각각 5점, 5점, 9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도 평가 기준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계약 질서 위준수, 신설업체 기회 제공, 안전성, 모범 납세자 등 7가지를 설정해가지고 많게는 플러스 한 6점 정도, 적게는 마이너스 9점까지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도의 업체의 안정성 평가 등급을 적용해가지고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추정 가격 3억 원 이상 공사는 플러스 4점에서 마이너스 4점까지, 그리고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공사는 2점에서 마이너스 2점까지, 그 다음에 추정 가격 1억 원 미만 공사는 플러스 1점에서 마이너스 1점까지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결격 사유로는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점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높은 등급을 받는 업체의 낙찰률을 저희들은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S등급, A등급, B등급 업체의 계약 체결 비율이 2018년 57% 대비 2019년에는 13%포인트가 증가한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11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감리인이 8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하는데 감리인을 배치를 해야 되고, 이 감리인은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금 김해, 남해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에 지금 이게 중복되는 사례입니다. 12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2년간 그 성면 해체 작업 감리 중복 현황입니다. 전체 47.6% 정도가 감리가 중복되고 있어요. 공사 기간 안에. 이러니까 이제 결국 불신을 키우는데요. 결국 이 성면과 관련돼서는 어린이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건강, 그래 학부모들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관리의 부실이 아닌가. 결국 불신을 키우는 원인을 결국 교육 당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 자체를 정확히 좀 보시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성면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여기 유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규정을 좀 제대로 준수하고 예, 교육관님께서도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